당신 도둑이에요? 어떻게 우리 집에?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거짓말. 영희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다. 내 남편은 당신이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름도 목소리도. 다만 사랑했다는 감정만 남아 있었다. 제발 나가주세요. 남편 올 거예요. 남편한테 이를 거예요. 치매 걸린 아내를 5년 동안 지극히 간병하는 남편. 이 두 부부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낡은 주택가의 2층. 새벽 6시 알람이 울렸다. 정혜주는 눈을 떴다. 옆자리에 아내가 자고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 평화로운 얼굴. 혜주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참기름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다. 48년 전 그녀가 첫 생일에 끓여준 바로 그 맛. 오늘은 기억할까? 그는 중얼거렸다. 희망은 항상 아침에 찾아왔다. 7시 30분. 침실 문이 열렸다. 영희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흐트러진 머리, 초점 없는 눈빛, 그리고 혜준을 봤다.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공포가 번졌다. 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도 역시 좋은 아침이에요, 영희 씨. 그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영희 씨? 어떻게 내 이름을? 영희가 뒷걸음질 쳤다. 등이 벽에 닿았다. 당신 도둑이에요? 어떻게 우리 집에?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거짓말. 영희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다. 내 남편은 당신이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름도 목소리도. 다만 사랑했다는 감정만 남아 있었다. 제발 나가주세요. 남편 올 거예요. 남편한테 이를 거예요. 영희가 옷걸이로 달려갔다. 외투를 꺼내 입으려 했다.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다. 손이 너무 떨렸다. 혜준이 다가갔다. 만지지 마요. 영희가 소리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혜준은 멈춰섰다. 1미터 거리. 더 가까이 가면 그녀가 더 두려워할 것을 알았다. 영희 씨, 제 말 들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저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왜 여기 있어요? 당신 남편이 곧 올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미역국 끓였어요. 좋아하시던.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희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녀에겐 낯선 남자의 말이었다. 제발 앉아만 주세요. 밥 먹고 나면 남편 오실 겁니다. 영희는 그 말에 걸려 멈칫했다. 남편. 그 단어만이 그녀를 진정시켰다. 정말 와요? 네. 약속합니다. 영희는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갔다.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눈은 계속 혜준을 감시했다. 혜준이 미역국을 떠서 내밀었다. 영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국물이 입안에 퍼졌다. 순간 영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뭔가 이 맛 어디선가. 어때요? 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맛있어요. 영희가 작게 대답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더 떴다. 혜준은 조용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48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영희는 국을 다 먹고 나서 물었다. 저기 남편이 정말 와요? 혜준은 미소 지었다. 이미 여기 있습니다.
영희는 두리번거렸다. 어디요? 안 보이는데요? 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 부엌, 복도, 모든 게 낯설었다. 여긴 어디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벽에 걸린 사진 액자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금이 간 것들. 영희는 그중 하나 앞에 멈춰섰다. 결혼사진.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다. 남자는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조금 어색하게 여자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영희는 사진 속 여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이 사람 예쁘네. 혜준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입니다. 영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 남자가 언제 왔는지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나라고요? 네. 영희는 다시 사진을 봤다. 믿기지 않았다. 이렇게 젊고 예쁜 여자가 자신이었다니. 거짓말. 진짜입니다. 1977년 5월 14일 서울 명동 성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영희는 사진 속 남자를 가리켰다. 그럼 이 남자는? 저입니다. 영희가 혜준을 빤히 쳐다봤다. 늙고 주름진 얼굴. 사진 속의 젊은 남자와 연결되지 않았다. 믿어지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47년이 지났으니까요. 47년? 영희의 눈이 흔들렸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는 다른 사진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다. 작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이건 우리 아이. 큰아들 성준이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이 아이도? 딸 수진이요. 혜주는 각 사진마다 설명을 덧붙였다. 영희는 듣고 있었지만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가족여행 사진. 해변에서 찍은 것. 아이들이 모래성을 만들고 있었다. 속초예요. 1986년 여름. 처음으로 온 가족이 바다 간 날입니다. 영희는 사진을 만졌다. 유리 너머로 느껴지는 과거. 행복해 보이네요. 행복했습니다. 영희가 혜준을 돌아봤다. 당신은 정말 내 남편이에요? 47년 동안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혜준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당신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영희의 목소리가 커졌다. 좌절감이 터져나왔다. 왜 이래요? 왜 나만 기억 못해요? 혜주는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울지 마세요.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영희는 그의 품에서 흐느꼈다. 그리고 5분 후 영희가 물었다. 저기 당신 누구세요? 혜준의 가슴이 무너졌다. 5분. 이번엔 5분이었다. 영희가 낮잠을 자는 동안 혜준은 서재로 갔다. 책장 맨 위 칸,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오래된 노트 한 권이 있었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올라섰다.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냈다.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찢어진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쳤다. 영희를 잊지 않기 위한 기록. 2020년 3월 2일. 오늘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알츠하이머 초기. 의사는 약을 처방했다. 나는 거절했다. 영희가 먼저 아프다. 내가 먼저 잊으면 안 된다. 2020년 6월 15일. 요즘 자꾸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냉장고라는 단어를 잊어버렸다. 10분을 생각하다가 겨우 떠올렸다. 무섭다. 2020년 9월 3일. 영희가 오늘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처음이었다. 아프다. 2021년 1월 8일. 큰아들 성준이한테 거짓말했다. 아빠 건강해? 그럼 멀쩡하지. 거짓말이다.
어제 집 주소를 잊어버렸다. 30분을 헤매다가 겨우 찾았다. 2022년 4월 20일. 오늘 영희가 10초 동안 나를 기억했다. 혜준 씨? 그 10초가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2023년 7월 12일. 내가 먹는 약을 숨겼다. 아이들이 찾으면 안 된다. 나는 끝까지 영희를 지켜야 한다. 2024년 11월 1일. 요즘 내 증상도 심해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헷갈린다. 하지만 영희의 얼굴은 절대 잊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그것만은 선명하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 2025년 1월 10일. 만약 내가 영희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이 노트를 읽어라.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48년 동안 이 여자를 사랑했다. 절대 잊지 마라. 혜주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다. 손이 떨렸다. 오후 4시. 영희가 잠에서 깼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남편 어디 갔지? 그녀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다. 혜준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디 가세요? 남편 찾으러요. 남편은 여기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희가 소리쳤다. 내 남편은 당신이 아니에요. 나 지금 가야 해요. 그녀는 혜준을 밀치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구두를 신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신어지지 않았다. 빌어먹을. 영희가 욕을 했다. 혜준은 그녀가 욕하는 걸 처음 들었다. 48년 만에. 도와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영희는 결국 구두를 질질 끌며 문을 열고 나갔다. 혜준은 외투를 챙겨 입고 뒤따라 나갔다. 영희가 보지 못하도록 10m 뒤에서. 겨울 저녁의 거리.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영희는 외투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걷고 있었다. 혹시 우리 남편 못 봤어요?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키가 크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어떤 이는 무시했다.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빨리 지나갔다. 영희는 계속 걸었다. 편의점 앞에서 멈춰서서 또 물었다. 저 혹시? 점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버스 정류장. 아저씨, 혹시 우리 남편? 할아버지가 안타깝게 바라봤다.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게 잘 기억이.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영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30분이 지났다. 터미널 앞 광장. 영희는 그곳에서 멈춰섰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다.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왜 안 와? 눈물이 흘렀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날 버려. 혜준이 천천히 다가와 옆에 앉았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 당신은 왜 계속 나를 따라와요? 당신 남편이 곧 올 거니까요. 정말요? 네. 영희가 혜준을 빤히 쳐다봤다. 낯선 남자.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인가 봐요. 혜준이 미소 지었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남편도 당신처럼 착했으면 좋겠어요. 분명 착할 겁니다. 영희가 작게 웃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영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랑했대요? 평생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혜주는 잠시 침묵했다. 제가 그 사람이니까요. 순간 영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낙엽이 날렸다. 영희는 혜준을 천천히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늙은 손, 구부정한 등.
하지만 눈빛만은. 혜준 씨? 혜준의 심장이 멎었다. 네. 당신이 내 남편? 맞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미안해요. 자꾸 잊어서.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영희가 울먹였다. 48년을 같이 살았다면서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기억 못해요. 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기억 못해도 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당신이 잊어도 나는 매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영희가 그의 손을 꽉 쥐었다. 고마워요, 혜준 씨. 10초가 흘렀다. 영희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다. 저기 당신 누구세요? 혜준은 미소 지었다. 아프지만 익숙한 미소. 남편을 찾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럼 남편은 어디 있어요? 곧 옵니다. 정말요? 네. 약속합니다. 밤 10시. 영희가 잠들었다. 혜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켜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2025년 1월 14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영애 씨는 터미널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남편을 찾아서. 혜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10초 동안 저를 기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10초라도 행복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저장했다. 폴더를 열었다. 수백 개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2020년 3월 5일 첫 영상. 2020년 9월 3일 아저씨라고 불린 날. 2022년 4월 20일 10초의 기억.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혜주는 2022년 4월 20일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그가 말하고 있었다. 오늘 영애 씨가 저를 기억했습니다. 10초 동안 혜준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영상 속 그는 울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하지만 더 아픈 건 제가 곧 그녀를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영상을 끄고 혜주는 새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저는 요즘 제 증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헷갈립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하지만 영희의 얼굴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것만은 선명합니다. 혜주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만약 제가 영희를 잊기 시작하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영상들을 보면서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매일 처음처럼. 영상을 저장했다. 혜주는 잠든 영희의 손을 잡았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혜준이 문을 열었다. 큰아들 성준과 딸 수진이 서 있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왔구나. 성준이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어머니는요? 낮잠 주무시고 계신다. 수진이 부엌으로 가서 반찬통을 꺼냈다. 제가 만든 밑반찬이에요. 드세요. 고맙다. 성준이 거실을 둘러봤다. 정리되지 않은 흔적들. 아침에 먹다 만밥그릇. 바닥에 떨어진 옷까지. 아버지 힘드시죠? 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괜찮아. 요양원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된다. 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어머니를 어떻게 낯선 곳에. 아버지도 건강 챙기셔야죠. 이렇게 혼자 어머니 돌보시면 내가 돌본다. 성준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때 침실 문이 열렸다. 영희가 나왔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누구세요?
그녀가 성준과 수진을 봤다. 엄마, 저 성준이에요. 성준? 영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 수진이 다가갔다. 엄마, 저도 있어요. 수진이요. 수진. 영희는 그 이름을 반복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미안한데 당신들 누구예요? 성준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들 모르는데요. 수진이 울먹였다. 엄마 저예요. 딸. 영희가 뒤로 물러섰다. 딸, 내가 딸이 있었어요? 혜준이 다가와 영희의 손을 잡았다. 손님들이 왔어요. 친한 분들이에요. 손님? 네. 걱정 마세요. 영희는 조금 진정했다. 성준과 수진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30분 후 현관에서 성준이 작게 말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너희는 걱정 말고 살아라. 하지만 나는 끝까지 어머니 곁에 있을 거다.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다. 아버지는 안 힘드세요? 혜준이 미소 지었다. 힘들지 않다. 사랑하니까. 3개월이 지났다. 4월. 영희의 상태는 더 악화됐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걸음도 불안정했다. 밥을 먹는 것도 힘들어했다. 병원. 의사가 혜준에게 말했다. 이제 중증 단계입니다. 집에서 돌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정혜준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은 이제 거의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돌봅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본인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요즘 정혜준 씨도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혜준은 병실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운 영희.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영희 씨. 혜준이 손을 잡았다. 나왔어요. 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늘 날씨 좋아요. 창문 열어드릴까요? 혜주는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다. 벚꽃이 피었어요. 예전에 여의도에서 벚꽃 본 거 기억나요? 대답이 없었다. 혜주는 그녀의 손을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영희의 손이 살짝 움직였다. 그것만으로도 혜주는 기뻤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가 속삭였다. 5월 어느 날 혜준이 약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다. 길이 흔들렸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여기가 어디지? 주변을 둘러봤다. 익숙한 골목. 하지만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내가 왜 여기 있지? 10분을 헤맸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으려다 참았다. 창피했다. 20분이 지나서야 집을 찾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영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보호자가 와 있었다. 어르신 오셨어요? 약 사오셨어요? 혜주는 손에 든 약봉투를 봤다. 아, 네. 제가 저녁 준비해 놓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보호자가 돌아가고 혜주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다. 너는 누구지? 순간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5초 후 정혜준. 겨우 떠올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나는 정혜준. 아내는 김영희. 집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23-45. 자식 성준 아들, 수진 딸. 메모지는 이미 너덜너덜했다. 수십 번 꺼내본 흔적. 혜주는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깊숙한 곳에 봉투 하나가 있었다. 가족에게. 봉투를 꺼내 열었다. 편지가 들어 있었다.
성준아,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많이 아플 때일 것이다. 미안하다. 너희에게 사실을 숨겼다. 나도 치매다. 4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어머니가 먼저 아프다. 내가 먼저 잊으면 어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된다. 나는 그게 무서웠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잊는 것도 아프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은 더 아프다. 그래서 버텼다. 하루하루 메모하고 기록하고 영상을 남겼다. 만약 내가 어머니를 잊기 시작하면 그 영상들을 보며 다시 사랑하려고. 그게 내 계획이었다. 너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치료를 받지 않았냐고 물을 것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나는 끝까지 그녀를 사랑하고 싶었다. 기억이 있을 때, 내 의지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버지. 해주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다시 봉투에 넣었다. 아직은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다. 아직 내가 버틸 수 있어. 6월. 날씨가 따뜻해졌다. 해주는 휠체어에 영희를 태우고 공원으로 나갔다.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다. 영희 씨, 날씨 좋죠?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여기 우리 자주 왔었어요. 아이들 어릴 때. 성준이가 여기서 자전거 배웠죠. 해주는 계속 말했다. 혼잣말처럼. 수진이는 그네 타다가 떨어져서 울었어요. 그때 당신이 달려가서 안아줬죠. 우리 참 행복했어요. 그죠? 영희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옆에 젊은 부부가 앉았다. 아기를 안고 있었다. 오, 귀엽네요. 혜준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젊은 아빠가 웃었다. 몇 개월 됐어요? 5달이요. 혜준은 영희를 바라봤다. 우리도 저랬었지. 그죠? 영희는 아기를 멍하니 바라봤다. 예뻐. 갑자기 말이 나왔다. 혜준이 깜짝 놀랐다. 영희 씨? 예쁜 아기. 영희가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 젊은 엄마가 아기를 가까이 가져갔다. 영희가 아기의 손을 살짝 만졌다. 우리 아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우리 아기 어디 갔어? 혜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다 컸어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영희는 울었다. 이유도 모르는 채 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7월. 장마가 시작됐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혜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영희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지. 그는 침대에 누운 영희에게 다가갔다. 영희 씨, 비가 와요. 빗소리 들려요? 예전에 우리 비 맞으며 걸었던 거 기억나요? 혜준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 젊은 혜준과 영희가 있었다. 1994년 여름. VHS로 찍은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한 것. 비가 쏟아지는 길. 두 사람이 우산도 없이 웃으며 걷고 있었다. 빨리 뛰어. 젊은 영희가 웃으며 소리쳤다. 괜찮아. 이것도 추억이야. 젊은 혜준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손을 잡고 달렸다. 영상이 흔들렸다. 누가 찍었는지 모를 영상. 혜준은 그 영상을 영희에게 보여줬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영희가 화면을 봤다.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억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하나 봐요. 혜준이 속삭였다. 그는 영희의 눈물을 닦아줬다. 울지 마세요. 나는 여기 있어요. 8월.
성준이 다시 집에 왔다. 아버지, 왔니? 성준은 아버지를 유심히 봤다. 뭔가 이상했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제 이름이 뭐죠? 성준. 대답이 조금 늦었다. 성준의 눈빛이 변했다. 제 생일이 언제예요? 7월 아니, 8월. 혜준이 머뭇거렸다. 3월이에요, 아버지. 아, 맞다. 3월. 성준은 확신했다. 아버지도 치매세요? 아니다. 거짓말 마세요.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 집 주소가 뭐예요? 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성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왜 숨기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안 된다. 혜준이 손을 뿌리쳤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해. 아버지도 아프시잖아요. 괜찮아. 혜준이 소리쳤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내가 어머니 기억하고 있는 동안은 괜찮다고. 성준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 놓으셔야 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를 모릅니다. 아버지도 곧 어머니를 잊을 거예요. 절대 아니죠.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혜주는 주저앉았다. 나는 끝까지 기억하고 싶어. 성준이 아버지를 안았다.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쉬세요. 영희가 병원에 입원했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의사가 말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혜주는 매일 병원에 갔다. 침대 옆에 앉아 영희의 손을 잡았다. 영희 씨, 나왔어요. 영희는 눈도 거의 뜨지 못했다. 혜주는 예전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다. 이거 봐요. 우리 결혼식 날이에요. 예쁘죠? 당신. 혜주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이건 성준이 돌잔치. 이건 수진이 첫 등교. 이건 우리 여행 갔을 때. 모든 사진마다 이야기를 했다. 영희는 듣지 못했다. 하지만 혜주는 계속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2월 7일 밤. 눈이 내렸다. 병실 창문 너머로 하얀 눈송이가 떨어졌다. 영희의 숨소리가 약해졌다. 혜주는 손을 꽉 잡았다. 영희 씨, 나 여기 있어요. 영희의 눈이 살짝 떴다. 초점 없는 눈. 하지만 입술이 움직였다. 혜준. 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네, 나예요. 사랑해. 그것이 영희가 한 마지막 말이었다. 숨이 천천히 멎었다. 혜주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나도 사랑해요. 2월 9일. 장례식장. 사람은 많지 않았다. 혜주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멍하니. 사람들이 와서 인사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이 누군지 몰랐다. 성준이 옆에서 속삭였다. 아버지, 인사하세요. 아, 네. 혜주는 일어나 절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혜주는 빈 장례식장에 혼자 남았다.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당신이 누구였더라. 기억이 흐려졌다.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나는 정혜준. 아내는 김영희. 아내가 돌아가셨다. 아, 아내가. 혜주는 영정 사진을 다시 봤다. 당신이 내 아내구나. 눈물이 흘렀다. 이유도 모르는 채. 장례 후 일주일. 성준과 수진이 아버지 집을 정리했다. 이것 좀 봐. 수진이 옷장 서랍을 열었다. 수십 개의 약병, 돈의 패질, 치매 치료제. 이게 뭐야? 성준이 약병을 집어들었다. 아빠 이름이잖아. 설마 아빠도?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환자 정혜준에 대해 문의하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이 약이 언제부터 처방된 거죠? 잠시만요. 2020년 3월부터입니다. 5년 전? 네. 하지만 환자분이 약 복용을 거부하셨어요. 왜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기록을 보면 아내가 먼저 아프니 내가 먼저 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수진이 울었다. 오빠 아빠가. 성준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서재 책장 위. 성준이 의자를 끌어와 올라섰다. 먼지 쌓인 노트 한 권. 표지를 펼쳤다. 영희를 잊지 않기 위한 기록. 페이지를 넘겼다.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했다. 2020년 3월 2일. 오늘 진단받았다. 나도 치매다. 하지만 영희를 끝까지 지키겠다. 2021년 8월 15일. 오늘 집 주소를 잊어버렸다. 무섭다. 하지만 영희의 얼굴은 선명하다.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영희가 나를 또 잊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2024년 11월 3일. 내 증상도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페이지. 2025년 1월 5일. 만약 내가 영희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이 노트를 읽어라. 그리고 영상을 봐라. 그리고 다시 사랑해라. 매일. 처음처럼. 성준은 노트를 안고 울었다. 수진이 아버지의 태블릿을 켰다. 폴더 하나. 영희에게. 안에 수백 개의 영상.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2020년 3월 5일. 화면 속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부터 이 영상을 시작합니다. 나는 정해준 영희의 남편입니다. 만약 내가 기억을 잃기 시작하면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봤다. 다음 영상. 2022년 4월 20일. 오늘 영희가 10초 동안 나를 기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다음 영상. 2023년 7월 30일. 요즘 내 증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희만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수지는 계속 영상을 봤다. 마지막 영상. 2025년 2월 8일. 화면 속 아버지의 얼굴은 수척했다. 오늘 영희가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그녀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끝까지 사랑했다고. 영상이 끝났다. 하지만 파일이 하나 더 있었다. 최종. mp4.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혜준이 카메라를 봤다. 날짜는 2025년 2월 10일. 장례식 다음 날이었다. 영희 씨. 그가 말했다. 당신이 떠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이상한 건 당신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도 이제 끝인가 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이 영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잊어도 이 영상들은 증명합니다. 나는 매일 같은 여자를 사랑했다고.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일도. 끝까지.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영상이 끝났다. 성준과 수지는 한참을 울었다. 2025년 3월 15일. 성준에게 전화가 왔다. 아드님 어르신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버지. 성준이 손을 잡았다. 혜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너는 누구지? 저예요, 성준이요. 성준. 혜준은 그 이름을 반복했다. 아내 아들. 내 아버지. 혜준이 미소 지었다. 고맙다. 아버지 힘내세요. 아니다, 이제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나 끝까지 사랑했어. 알아요, 아버지. 영희는 어디? 곁에 계세요. 아버지 곁에. 혜준의 얼굴이 평화로워졌다. 그래, 다행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영희야, 나간다. 숨이 천천히 멎었다. 성주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편히 쉬세요, 아버지. 3월 18일. 정혜준의 장례식. 영정사진 옆에 김영희의 사진도 함께 놓였다. 사람들이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네요.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성주는 영정사진 앞에 태블릿을 놓았다. 화면에는 부모님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젊은 시절, 결혼식 날, 아이들과 함께한 날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수진이 오빠에게 물었다. 아버지 행복하셨을까? 성준이 대답했다. 행복하셨을 거야.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공동묘지. 2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다. 정혜준. 1951년 3월 12일, 2025년 3월 15일. 김영희. 1954년 7월 8일, 2025년 2월 8일. 묘비 아래 작은 글씨.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았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려 2 묘비 위에 내려앉았다. 성준과 수진이 찾아와 절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세요. 그들은 태블릿을 놓고 갔다. 화면에는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 나는 오늘도 같은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영상은 반복 재생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벚꽃처럼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 기억이 사라져도, 몸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 있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할 수 있다. 정혜준은 증명했다. 매일 아침 낯선 여자가 되는 아내를 사랑했다. 자신도 기억을 잃어가면서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조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2 사람은 이제 함께 잠들어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재생되고 있다. 매일 같은 여자를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